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량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론 자체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량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충격량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눈으로 쭉 스캔을 해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는 거를 먼저 인지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인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모델이 제 생각에는 에어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사고 실험을 할 준비를 해요. 자, 머릿속에 에어백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에어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그래프하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식 자체를 이해를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논리를 한번 만들어 봐요. 에어백, 그리고 저쪽에 있는 힘과 시간 그래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충격량의 정의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도대체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서로 맞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 내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충격량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충격량에서 힘이라고 하는 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먼저 평균 힘이 작동할 때를 논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일반화된 충격량에 대한 정의를 논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사고 실험 모델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걸 설명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하나하나 생각들을 해보죠. 먼저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식, 저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먼저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논리 전개를 했냐면 뉴턴의 이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ma라고 하는 뉴턴의 이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법칙 자체를 일반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를 바꿨어요. 그리고 질량 자체를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이 질량 자체는 지금 일정한 질량이에요. 질량 자체가 변하지가 않는 경우에요. 바로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이 값 자체에서 M하고 V라고 하는 이 곱 자체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서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벡터량이에요. 자, 그리고 그 값 자체를 우리는 이 값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P겠죠? 여기가 P니까 우리는 거기 뉴턴의 이법칙이라고 하는 F=ma라고 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들을 하고 넘어가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의 이법칙에서 F=ma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운동량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다시 지금과 같이 실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화시킨 게 운동량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량 자체가 힘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뉴턴의 이법칙, 그리고 여기를 뉴턴의 이법칙의 일반화된 형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충격량을 다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래 목적으로 넘어가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식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이 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 식에서 지금 보면은 독립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인 거고 종속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P라고 하는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냐면 변수를 분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텀을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텀이 이렇게 있을 테고 이쪽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텀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면을 적분을 할 거예요. 적분을 할 건데 먼저 우리는 일단은 먼저 오른쪽 텀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쪽 왼쪽 텀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제일 마지막 쪽에서 여기 설명을 할 때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해서 저쪽 의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정의를 오른쪽 텀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쪽 오른쪽 텀에 적분 텀에 있는 이만큼 양 자체를 I라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정의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이 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량이에요. 그렇죠? 이게 벡터량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기 시간을 곱했어요. 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벡터량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에 또 다른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똑같이 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라 거리를 곱하게 되면 무슨 개념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1이라고 하는 정의가 돼요. 1의 정의가 돼요. 근데 1이라고 하는 식을 여기다가 지금 새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1이라고 하는 W는 여기 인테그랄에 이렇게 있었었고 힘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거리를 dr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dr이 있고 근데 이거는 미소 길이를 벡터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가 벡터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힘과 미소 길이 벡터 사이에는 도트 프로덕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정의는 여기 도트 프로덕트, 다시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칼라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스칼라량을 힘에다가 곱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정의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과 서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따르면 여러분들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단위를 살펴보게 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퍼,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단위를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에 단위를 배울 때 여기에서 보면은 똑같이 킬로그램, 메타퍼, 초였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차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차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이 충격량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단위를 차원으로 바꿔보면 또는 그냥 단위를 보더라도 여기는 운동량의 단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식에 나타났듯이 운동량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테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래프 자체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처럼 힘과 시간의 그래프로 그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게 충격량이 크겠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면적이 충격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에어백 모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시간축을 한번 바꿔봐요. 이렇게 시간축을 좁히고 시간축을 넓혀봐요. 면적 자체는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시간축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틀림없이 힘 자체가 위로 이렇게 크게 쓸 거예요. 그리고 시간축 자체를 피게 되면은 힘 자체가 아래쪽으로 면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대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에어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에어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사람, 임의의 A라고 부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만약에 제 손이 왼손이 운전대고 만약에 이쪽 제 오른손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머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자동차가 위험한 상황에서 틀림없이 사람 얼굴이 가서 운전대에 팡 하고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운전대와 얼굴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에어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에어백은 틀림없이 사람이 가서 운전대에 팡 하고 부딪히려고 하는데 뭐를 바꿔줘요? 맞아요. 시간을 늦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어백이 쭉 수축하면서 얼굴 자체가 부딪히는 시간을 늘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 입장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길게 늘려주면 사람한테 가야 되는 힘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니까. 바로 그렇죠? 왜냐면 에어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팡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시간폭을 줄여주기 때문에 사람한테 가야 되는 힘은 상당히 크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에어백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를 이해를 할 때 충격량과 그리고 힘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시간텀을 도입을 해서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은 에어백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쉽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잘 안 잊어먹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평균 힘에 의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평균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어떤 물체에 동일한 충격량을 주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물론 여기 있지만 지금 여기는 힘 자체가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면은 일정한 힘의 물체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인 거잖아요. 물론 이때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의 크기는 틀림없이 요 안에 면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그래프 사이의 차이점을 약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정한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서 배웠던 이 정의에 의해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평균 힘이다라고 쓰고 이쪽을 스칼라량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힘을 그냥 벡터량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 힘 다시 말해서 스칼라량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분 텀에서 이쪽에 들어있는 텀 자체가 시간에 대한 텀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적분을 풀게 되면 시간의 나중치에서 시간의 추기치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를 알 수가 있죠. 나중치에서 추기치를 빼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호 처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델타 표시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의 개념을 논할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자체를 시간에 대한 이렇게 변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쪽과 비교를 해보면서 여기를 잠깐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는 알짜의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인 알짜 힘을, 이것처럼 평균적인 알짜 힘을 정의를 해놓게 되면은 여러모로 편리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평균적인 알짜 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알짜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힘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충격량 자체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충격량은 실제는 여러분들이 요식이나 또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에 따른 변화, 바로 여기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평균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여튼 논리전개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평균 힘에 의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알아봤을 테고,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일반화된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힘은 이것처럼 일정하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아까 말했지만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힘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 시계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어지겠죠? 시간은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 텀 자체를 운동량이라고 하는 텀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운동량의 나중치에서 운동량의 초기치를 빼준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초기치에서 나중치를 빼주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형 비율을 붙여주고 나서 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결과적으로 이 식 자체를 이렇게 쭉 거꾸로 따라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I라고 하는 값 자체가 나와요. 이 지금 제가 여기서 유도한 이 식 자체가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리를 두 가지를 배웠네요. 위 앞에 뭐가 나왔었어요?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정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의미 자체는 제가 말로써 계속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식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식을 다룰 때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주 시간 간격이 엄청나게 짧다라고 한다면 이 힘은 원래는 입자에 비치는 힘 자체가, 그러니까 알자의 힘 자체가 일정하지 않아도 이 식 자체는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굳이 꼭 힘이 이것처럼 일정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 간격 자체가 엄청나게 짧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겠죠. 여러분들은 먼저 확대된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먼저 충격량이라고 하는 저거의 정의를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에다가 힘은 벡터예요. 시간은 이라고 하는 스칼라량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가 벡터량인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냐면 2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이 힘에다가 여기는 시간을 곱했지만 그쪽은 공간을 곱하는 거예요. dr을 곱하는 건데 여기 거리 자체가 벡터량이에요. 그런데 곱셈을 할 때 힘에다가 여기 dr이라고 하는 거리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에다가 공간을 곱했지만 여기는 스칼라량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이 벡터량에다가 시간을 곱했는데 이거는 벡터량이에요. 그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단위에서 알 수 있듯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직관적으로 운동량과 관계가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유추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고, 그리고 에어백을 통해서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빵 부딪히는 시간을 에어백은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축을 쭉 펴보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면적 자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브로드하게 이렇게 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에어백이 없어서 팡 부딪히게 되면은 시간관계가 딱 좁혀질 거예요. 그러면 힘 자체는, 물체에 비치는 힘 자체는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격량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내면은 여러모로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자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물론 이 뒤꿈치 면적 자체가 이게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스칼라량으로 바로 그래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힘에 대해서도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일반화를 시켜서 충격량과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뭐 똑같겠죠?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을 텐데 만약에 힘에 대해서 계산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으로 충격량 자체를 나눠주면 돼요. 근데 충격량 계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충격량과 힘과 시간사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고 실험 모델은 에어백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관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잘 한번 심도 있게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충격량과 운동량 정리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선운동량, 그리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충격량 정리, 여기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을 다룰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서 먼저 배운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해놓고 두 물체 자체가 충돌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룰 준비들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